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정말 완벽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전혀 잘 먹히지 않는 경험 말이죠. 마치 단단한 벽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상대방이 고집이 세거나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방의 지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사고방식, 즉 마음의 작동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긴 대본을 통해 왜 당신의 논리가 가로막히는지 그 이유를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리고 논리를 넘어선 소통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감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며 마음은 일종의 속도전처럼 작동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판단을 내리는 두 명의 운전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직관적인 운전자, 다른 한 명은 숙고적인 운전자입니다. 직관적인 운전자는 매우 빠르고 자동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우리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자동적으로 피하거나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맡고 침이 고이는 것처럼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마치 순발력 좋은 스포츠카와 같아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결정을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반면 숙고적인 운전자는 느리고 논리적이며 계산적입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처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며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연비는 낮지만 강력한 트럭과 같아서 꼭 필요할 때만 호출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스포츠카인 직관적인 운전자, 즉 감정 시스템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논리 자체를 분석하기도 전에 직관적인 운전자를 통해 왠지 싫다, 왠지 불안하다, 내 생각과 달라라는 감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당신의 주장에 대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험이 강력한 감정적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 빗장이 걸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확한 통계 자료나 빈틈없는 논리라도 불쾌한 소음으로 인식될 뿐 뇌의 숙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논리가 정서적 안정감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분석을 멈추고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주장의 내용보다 당신의 주장이 주는 감정적 느낌을 먼저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설득은 이 빗장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의 논리 회로를 지배하는 강력한 보안 요원과 같습니다. 보안 요원이 위험 신호를 보내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진입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방어막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신념이라는 강력한 색안경입니다. 이 색안경은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의 생각에 맞게 왜곡하고 필터링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미 옳다고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적극적으로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비판적으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때 이미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뉴스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대 정당에 유리한 뉴스는 그 출처를 의심하고 작성자의 의도를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반대 증거를 가져와도 상대방은 이미 그 반대 증거를 부정하는 논리 회로를 머릿속에 구축해 놓았고 당신의 주장에서 논리적인 작은 허점이나 예외적인 사례를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방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객관적인 논리적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깨뜨리려는 공격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생각이나 믿음을 동시에 가질 때 생기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이 불편함은 매우 강력한 내적 긴장 상태를 유발하며 우리는 이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어려운 길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 신념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자신이 세워놓은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쉽고 빠른 길을 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편한 정보를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그 차의 단점에 대한 논리적인 리뷰를 볼 때 이 정도 단점은 감수해야지. 어차피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야. 혹은 저 리뷰어는 편향되었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해소 방식입니다. 즉,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믿으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는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거부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시간, 돈, 감정적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을수록 예를 들어 오랫동안 지켜온 가문 전통, 평생 믿어온 종교 등이 거부 반응은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편의 압력 역시 논리보다 강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떤 논리가 우리 편의 주장인지 저쪽 편의 주장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 소속감의 힘은 논리적인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정 신념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환경 보호에 열성적인 것은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 나는 윤리적이고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형성하며 이 신념이 흔들리면 자아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의 신념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보다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심지어 신경과학 연구는 신념에 대한 공격이 뇌의 고통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논쟁에서 지는 것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배척 또는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주의적 경향은 특히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심해집니다. 극단적으로 나뉜 집단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우리 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정치적 논쟁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곧 우리 편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는 사회적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이 저쪽 편에서 나온 주장이거나 상대방이 속한 집단의 공통된 믿음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논리는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친구와 가족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소속감의 욕구는 논리를 압도하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며 논리적 설득이 무력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설득하려면 상대방에게 당신과 나는 같은 팀이다라는 느낌을 먼저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사용하는 메시징의 방식과 태도가 논리의 전달력을 결정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설득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논리로고스만큼이나 화자의 신뢰도 에토스와 감정적 호소파토스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당신의 신뢰도를 믿지 못하면 그 논리는 힘을 잃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보는 아무리 객관적이라도 주관적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잖아.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당신의 신뢰도를 공격합니다. 신뢰도는 단지 전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공정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포함합니다. 이 기본 바탕이 없다면 논리적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만 낳습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이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면 논리적 정보는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논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당신의 전달 방식이 상대방에게 비난, 조롱, 오만함으로 느껴진다면 메시지는 전달되기도 전에 거부됩니다. 인간은 방어적일 때 학습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얕보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상대방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대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저항을 작동시키며 당신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부르며 외부의 강제적인 압력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심리 기제입니다.
당신의 논리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나를 가르치려 든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은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설득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쌓고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설득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게다가 당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근본적인 전제를 깔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항상 전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데 당신의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당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근본적인 가치관을 최상위 전제로 두고 있다면 도출되는 결론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쪽은 효율성과 경제적 성장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두지만 다른 한쪽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최상위 전제로 둡니다. 두 사람의 논리는 각자의 전제 내에서 모두 타당하지만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논리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전제가 무엇인지, 왜 그 전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심층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설득의 핵심은 데이터가 아니라 가치의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30분에 걸쳐 완벽한 논리를 제시해도 상대방은 그중 일부만 듣거나 듣는 동안 자신의 반박 논리를 준비하느라 당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논리도 소음으로 치부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으며 사람들의 주의력은 극도로 짧아져 있습니다. 효과적인 설득은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압축하고 감정적 연결고리를 통해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보다는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며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이야기나 비유가 훨씬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강력한 이유는 이야기가 시스템을 자극하여 정보를 더 깊고 오래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통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논리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 정체성, 사회적 맥락, 그리고 뿌리 깊은 편향으로 가득 찬 복잡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설득을 위해서는 단순히 더 날카로운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설득은 상대방의 논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감으로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신념이 그들에게 어떤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당신의 상황이었다면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와 같이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즉시 무장해제시키고 당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둘째, 나는 옳다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상대방의 핵심 정체성이나 기존의 노력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존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에 미온적인 사람에게는 당신처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 친환경 기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접근하여 효율성이라는 그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정보를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십시오. 직접적인 주장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던지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현재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때도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숙고적 사고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스스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넷째, 작은 균열을 만드십시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단한 벽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듯이 확증 편향의 벽에도 작은 틈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념과 모순되지 않는 작고 사소한 사실부터 인정하게 유도하고 그 작은 사실이 결국 더 큰 논리로 이어지도록 시간을 두고 대화해야 합니다. 설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설득은 논리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감정적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만이 결국 견고한 논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논리가 막힐 때마다 나는 지금 상대방의 감정적인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벽에 대고 소리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